친엄마가 내 간을 달라고 협박하고 날 키워준 양엄마는 내 딸과는 안 된다며 목숨 걸고 막아선다면 여러분 같으면 도대체 누구 편에 서시겠어요? 부모 하나만 있어도 버거운 세상인데 친엄마와 양엄마 거기에 아픈 오빠까지 껴있는 지은호 입장에서는 숨 쉴 틈이 없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특히 친엄마 고성희의 압박은 지은호를 벼랑 끝에 놓이게 합니다. 스토리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복도에서 다시 마주선 두 엄마. 지은호가 병원 복도를 걷던 날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익숙한 얼굴. 한 사람은 제 딸과는 안 됩니다를 두 번이나 외치며 끝까지 버텼던 양엄마 정순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20년 전에 버린 딸에게 내가 아니면 내 오빠는 죽는다며 죄책감을 쑤셔넣고 있던 친모 고성이었죠. 의사까지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처럼 기다리기만 하다간 기회 놓칩니다. 가족 간 간이식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끝을 흐르자 고성이가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들으셨죠? 더 미룰 수 없대요. 이 정도면 사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엄마들이 결정을 해줘야죠. 정순이가 벌개진 얼굴로 성의를 노려봤습니다. 결정은 제가 아니라 우리 은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이미 마음 정했어요. 자기가 안 준다고. 그건 엄마가 막아서.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간이식 못 시킨다. 우리 집 딸 아니다. 소리치면서 애를 끌고 나갔잖아요. 그건 당신이 우리 애를 협박해서 그래요. 내 아들이 죽으면 그 책임을 지은호 탓으로 돌리겠다. 그럼 지은호가 날 원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한 게 누군데요? 쌓인 감정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이미 대판 싸웠던 두 사람. 정순이는 이제 단단히 각오한 눈빛이었고 고성이는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 이사장님. 가면을 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나 그 말했어요. 내 아들이 죽으면 그 트라우마를 누가 안고 살겠어요. 정순이 씨 딸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겠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잖아요. 선택은 그 아이가 하는 거니까. 지은호가 그 말에 몸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딸이라는 말이 아닌 일부러 버린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상태였거든요. 물에 빠져 울부짖던 자신을 떼어내고 다른 아이의 손만 잡고 도망쳤던 그 여자 고성이가 자신을 버린 이유가 도대체 뭐였는지 이제는 꼭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편 한우진이 입원해 있는 병원은 AP그룹이 인수한 의료재단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병원이었습니다. AP그룹을 인수해 대표이사가 된 이지혁. 겉으로는 잘 나가는 젊은 CEO지만 속사정은 아직 복잡합니다. 기존 임원들은 벤처 출신 애송이라며 견제하고 기존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한 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룹 곳곳을 지켜보고 있죠. 지역적으로 내부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대표님, 재단병원 쪽에서 가족 간 장기 이식 윤리 관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사 한 분이 딸에게 간이식 강요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언론으로 세면 그룹 이미지 타격이 큽니다. 이사 이름이 고성희 이사장입니다. 고성희 이사장 남편 회사가 우리 AP의 주요 파트너사 중 하나이고요. 이름을 듣는 순간 이지영 머릿속에 작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재 새어머니, 지은호에게서 수없이 들었던 이사장님 이야기, 성재 입에서 스쳐 지나간 새어머니의 야망, 최근 박진석 라인과 AP그룹 사이에서 묘하게 오가는 힘관계. 이 모든 게 병원 한가운데 얽혀있다는 사실이 이제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윤리위원회 소집해주세요. 그 자리에 나도 참석하겠다고 전해요. 대표님이 직접요? 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우리 그룹 이름 달고 있는 병원의 문제니까요. 한우진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치가 떨어질 때마다 의사는 간이식 이야기를 반복하고 고성이는 그때마다 전화를 걸어와 은호를 압박합니다. 유라야, 시간 없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버티는 만큼 내 오빠가는 망가져가고 있어. 이제는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닌
계획적으로 버렸다는 걸 알고 있는 지은호. 그러니 더 이상 고성이가 말하는 모성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왜 날 버렸는지 그 이유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올게요. 안 그러면 간을 주든 안 주든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강호야, 부산 그 화재 기억나? 누나, 그 얘긴 나도 트라우마라서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도망만 다닐 수가 없어. 너 그 동네 친구들 아직 연락되는 애들 있지? 지강호는 예전 같으면 귀찮다 한마디였을 텐데 헌팅 포차에서의 사건 이후 조금은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누나한테 온갖 못된 소리 퍼붓던 자신을 지은호가 끝까지 챙겨줬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 예전에 축구하던 형님들 중에 그때 소방서 근처 살던 분 있었거든. 이렇게 해서 지은호와 지강호는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건 당시 건물 주인이었던 노부부 그리고 사고 조사에 참여했던 옛 보험 조사원 한 명이었습니다. 노부부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이 한마디는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때 20대 후반쯤 되는 젊은 여자가 애두를 안고 나갔어요. 근데 파도 치는 바다에서 둘 다는 못 잡겠다고 울부짖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보험 조사원은 조사 당시 남겨진 메모를 하나 보여줍니다. 아이 2명 중 1명만 구조. 어머니 진술손이 미끄러졌다. 하지만 주변 목격자들 말 한 아이 손을 뿌리친 것처럼 보였다. 지은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다가 아니라 내 손을 뿌리쳤다라는 어릴 적 기억나는 어렴풋한 장면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하지만 아직도 하나는 모릅니다. 왜 그날 하필 나였는지. 이 질문을 들고 지은호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한편 집안의 또 다른 축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성의 딸 박영나. 엄마는 재벌 3세와 결혼시키려고 집안 어른들을 줄줄이 만나고 피트니스 모임 파티까지 스케줄표를 밀어넣고 있지만 영나 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나 그 사람 안 좋아해. 엄마가 좋아하는 집안이랑 결혼하는 거지 내 인생이랑은 상관없잖아. 결국 영나는 박진석에게 단독으로 찾아가 말해버립니다. 아빠, 나 그 결혼 안 할래요. 나 엄마 사업 프로젝트 아니야. 집안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박진석은 난생 처음 딸과 아내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갈라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영나는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밤마다 몰래 집을 나가고 비밀리에 누군가를 만나고 가끔씩 병원 특실 출입 기록이 찍혀 있다는 것까지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인 이지환과 함께 추적하여 고성희의 이동 동선을 하나하나 알아낸 상태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 병원에서 박영나의 오빠인 한우진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추적 과정에서 오빠 한우진이 간이식 대상일 정도로 건강이 위험한 것도 알아냅니다. 우진 오빠가 아프다고? 그런데 왜 엄마가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오빠를 여기 숨겨두고 다닌 거야? 지환도 그제야 모든 그림이 한 장으로 겹쳐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은호, 고성애, 한우진, 자신의 형 이지혁, 그리고 AP그룹. 이 모든 사건이 한 병원, 한 계열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거죠. AP재단 병원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에는 병원장, 윤리위원들, AP그룹 대표 이지혁, 그리고 당사자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병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논의할 건 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족 간 간이식이 도덕적 법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성희는 이미 준비된 멘트를 꺼내들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 아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공여자는 지은호 씨입니다. 저는 아이를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정순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엄마입니다. 제 딸을 다 키워서 여기까지 보낸 사람입니다. 그 딸 간을 떼어내서 자기를 버린 친엄마 아들에게 줘야 한다고요? 그걸 제가 허락해줘야 한다고요?
윤리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은호 씨 본인 의사는 어떻습니까? 시선이 한꺼번에 지은호에게 쏠리자 지은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버린 거였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그냥 엄마니까라는 말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고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라야, 엄마가 그때는 이사장님 그날 왜 저를 버렸는지는 나중에 둘이서 따로 얘기하죠. 오늘은 간이식 얘기부터 끝내요. 이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휠체어에 앉은 한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제일 큰 당사자잖아요. 제 몸에 들어올깐 얘기니까요. 한우진은 먼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살고 싶어요. 그건 거짓말 못하겠어. 근데 동생간 빼앗아서 사는 건 싫어요. 고성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넌 살아야 해. 엄마는 너 하나라도 살리고 싶었어. 그러니까 하나라도였잖아. 그날 바닷가에서 둘 다는 못 살릴 것 같으니까. 한 아이 손을 놓고 다른 아이 손만 잡았잖아.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은호도 정순이도 윤리위원들도 숨을 쉬는 걸 잠시 잊어버렸을 정도였습니다. 나 그 얘기 다 들었어. 엄마가 친구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술자리에서 흘린 말들. 엄마도 사람이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엄마 그 선택의 대가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해? 고성이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룹 대표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AP그룹 이름 달고 있는 병원에서 가족 간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한국 사회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싶지만 동시에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다른 사람 인생의 재료로 쓰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병원은 어떤 형태로든 강요나 압박, 이해관계가 작동한 이식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 입장이고 그룹의 공식 입장입니다. 윤리위원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은호 씨가 심리적 압박 없이 자유롭게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가족 간 간이식은 보류하는 걸로.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아, 윤리위원회. 그룹 대표. 다 상대해줄게.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지불한 값이 얼만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겠어. 윤리위원회에서 한 번 막힌 뒤 고성이는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생활의 기반부터 흔드는 방식으로요. 먼저 정순이 식당에 이상한 민원과 단속이 연달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짜 신고, 세무조사 소문, 건물주와의 미묘한 갈등. 사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건물도 이미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 가게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임대료 인상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이는 밤마다 가게 문 닫고 쪼그려 앉아 한숨만 쉬게 됩니다. 나 하나 무너지면 애들은 어떻게 하나. 마지막에 지은호에게 억지로 웃어 보이면서도 눈가에는 자꾸 물기가 맺히죠. 괜찮다. 엄마는 너만 건강하면 엄마는 어디 가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지은호는 가슴이 더 답답해집니다. 한쪽에서는 친엄마가 오빠 살리려면 내 인생을 내놔라고 하질 않나. 다른 쪽에서는 양엄마가 너만 괜찮으면 나는 괜찮다며 자기 삶을 깎아내리고 있질 않나. 그 사이에서 버티는 게 마처 세대 자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모 부양 마지막 세대인데 자식에게 기대지는 못하는 첫 세대. 그런데 정순이 식당 하나만 흔들기엔 고성이가 건드린 판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지은호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이제는 박진석 집안 전체를 휘감기 시작한 거죠. 이 상황을 끝내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 큰아들 박성재였습니다. 지은호에게 간이식 압박을 넣고 정순이 식당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 잘 지내는 줄만 알았던 의붓동생 한우진이
사실은 재단병원 VIP 병동에 몰래 입원해 있다는 사실. 이 모든 퍼즐을 성재는 이지혁과의 대화, 지환이 건네준 조각 정보, 그리고 직접 모은 자료들을 통해 이어 붙이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딸을 버린 것도 모자라 그 딸 간을 뽑아서 아픈 아들에게 넣으려고 했다는 거네. 그날 저녁 집안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또 한 번 고성희와 박영나의 목소리가 오가고 있었죠. 영나야, 그 집안이랑 결혼하면 너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엄마가 수십 번을 설명했잖니. 엄마 인생이 편해지겠지. 난 엄마가 짜놓은 설계도 위에 끼워 맞춰지는 부품 같은 기분이야.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두 사람을 보다가 계단 위에서 내려오던 박성재가 조용히 한마디 끊었습니다. 그만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고성희가 성재를 돌아봤습니다. 성재야, 지금 어른들 이야기 중이야. 넘봐. 이제 이 집에서 어른 이야기라는 말 조금 조심해서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버지랑 제가 진짜 어른 이야기를 해야 해서요. 성재는 그 말만 남기고 아버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안에는 늘 그렇듯 박진석이 아끼는 양주와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오늘은 책상 위에 작은 USB 하나가 따로 눈에 띄었습니다. 앉아라. 아버지, 저 USB 벌써 보셨어요? 대충은 봤다. 내 친구 동생 이지환. 그 친구가 먼저 가져왔더라. 박성재가 잠시 놀란 눈을 했다가 곧 숨을 고르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USB에 없는 이야기까지 같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들어보자. 성재는 한우진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얘기부터 할게요. 우진이? 지금 미국 인턴 중이잖아. 지난번에도 내 어머니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우진이 지금 한국이에요. 박진석의 눈썹이 툭 올라갔습니다. 한국이라고? 재단병원 VIP 병동에 한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이름은 가명으로 올려놓고 가족들한테는 계속 미국에서 인턴 중이라고만 하고요. 순간 방 안공기가 멈췄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지환이가 AP 쪽 병원 자료에서 이상한 기록을 찾았어요. 고성의 이사장 전용 스케줄이랑 병원 출입 기록이랑 같이 맞춰보니까 답이 나왔죠. 성재는 숨을 한번 고르고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우진이 간이 안 좋습니다. 이미 이식이 필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박진석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병이 그렇게 심한데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고? 내 아버지한테는 건강하게 잘 지낸다. 인턴 자리도 좋다. 그 얘기만 하셨죠. 그동안 고성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진이는 해외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해요. 당분간은 바빠서 한국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여보, 남자애는 한번 멀리 내보내야 큰 사람 됩니다. 그 대사들이 전부 병원 침대에서의 투병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간이식. 아버지, 여기까진 그냥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우진이 간이식 대상자로 누가 물망에 올라와 있는지 아버지는 모르셨죠? 박진석은 언젠가 스쳐들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은호라는 아가씨? 내 성재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가 스스로 버리고 떠났던 딸, 그 지은호 씨한테 이제 와서 내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단 권력 이용해서 병원 쪽 압박하고 지은호 씨 키워준 정순이 여사님 가게도 슬슬 흔들고 있고요. 박진석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성혜 씨가 그 정도로까지? 이미 정순이 여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2번이나 똑같은 말을 들으셨어요. 내 아들이 죽으면 그 책임을 지은호에게 돌리겠다. 그러면 지은호가 평생 당신을 원망하게 되겠지. 이건 그냥 엄마들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아버지, USB 안에 담긴 미술계의 비리, 재단 운용 문제들은 어쩌면 부수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성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건 버린 딸한테 다시 손을 뻗어 다른 자식 살리겠다고 하는
그 모순 자체였으니까요. 새어머니가 우진이 병을 숨긴 이유도 이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나 제가 알게 되면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조용히 병원에 숨겨놓고 그동안 은호 씨 쪽만 물밑으로 조여온 겁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내가 뭘 해야 한다고 보냐? 성재는 이미 몇 날 며칠 고민해온 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첫째, 우진이 병과 현재 상태. 이제는 집안 사람들 앞에 정식으로 꺼내놓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등 돌린 채 새어머니 혼자 판짜도록 두시면 안 됩니다. 둘째, 지은호 씨와 정순이 여사님 쪽에는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버지가 직접 선을 그어주세요. 재단이든 병원이든 우리 집 이름으로 남의 집 딸 인생을 담보로 쓰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박진석 눈에 묵직한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내가 그걸 이제야 깨닫는다 그 말이지. 셋째는 새어머니 문제입니다. 성재는 말을 고르다가 그래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가 우진이 지키려고 여기까지 버텨온 건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누군가를 버려야만 하는 방식이라면 이제는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밟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브레이크였어야 하는데 그동안 같이 엑셀만 밟고 있었나 보네. 박진석의 자주 섞인 한마디에 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새어머니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저랑 아버지는 늘 몰랐다고 여기면 편했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진석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좋다. 짧지만 무게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당장 언론에 터뜨리면 제일 먼저 깨지는 건 회사고 그 다음이 너희당. 그래서 그건 안 한다. 그건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조차 아무 말도 못하고 성혜 씨 뜻대로만 흘러가게 둘 생각도 이젠 없다. 박진석 눈빛이 오랜만에 칼처럼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병, 내가 직접 의사 만나서 듣겠다. 그리고 성혜 씨와도 따로 얘기할 거다. 지금까지 감춰온 것들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지. 정순이 씨하고 지은호. 그 집은 내가 직접 연락해보마. 우리 집 이름 때문에 상처 입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어른으로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성재는 그제야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석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성재야, 넌 누구 편에 서 있냐? 성혜 씨 편도 나 편도 말고. 성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요? 이제부터는 우진이도 지은호 씨도 영라도 다 사람 편에 서볼 생각입니다. 집안이나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요. 박진석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드는 듯 씁쓸하면서도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나한테는 제일 아픈 대답이기도 하다. 이 장면은 이제부터 박진석이 성희가 짠 판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는 판을 슬슬 깔 준비를 했다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예고편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진의 병과 버린 딸에게 간을 요구하는 고성희의 계획이 더 이상 집안 안에서만 숨겨지고 있을 수 없는 상태로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성재와 박진석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히 판을 바꾸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집안에서도 누군가 자기 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죠. 그리고 위기감이 커질수록 그녀는 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표적은 다시 지은호였습니다. 박진석은 서재에서 성재와의 대화를 마치고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양주잔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잔을 비우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선 직접 봐야겠지. 그가 향한 곳은 AP재단 병원이었습니다. 늘 후원 행사나 기부식 때문에 찾던 그 병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한 명의 후원자가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VIP 병동 한쪽 문패도 제대로 걸려있지 않은 병실. 박진석이 문을 살짝 열자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청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한우진이었습니다. 창백하지만 분명 정신은 또렷했어요. 그래, 나다 이제야 보러 와서. 많이 미안하네. 우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말 안 했어요. 저 그냥 잠깐 컨디션 안 좋아서 들어와 있는 건데요. 그 잠깐이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면 그건 잠깐이 아니지. 박진석의 말투는 담담했는데 그 안에 섞인 배신감과 미안함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병 아버지가 제일 늦게 알았다는 게 참 기가 막히네. 우진이 눈을 피했다가 조심스럽게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엄마 많이 원망하지 마세요. 저 솔직히 제가 제일 많이 숨겼어요. 아버지가 알게 되면 회사 일도 복잡해지고 집안도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한마디 했어야지. 내가 왜 있냐? 박진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성재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을 버린 시점에 그건 이미 인간이 아닌 짐승이다. 그 말을 이제는 자기 아내에게 갖다 붙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웃기면서도 처절했죠. 우진아네. 너 지은호라는 이름 들어봤냐? 은호는 저와 고등학교 시절 친한 친구예요. 우진의 동공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엄마랑 통화할 때 옛날에 잃어버린 애를 찾았다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이, 제 동생이 제 친구 지은호였어요. 너에게 간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냐? 침대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설마. 그래. 내 동생, 그 아이가 아니야. 내 엄마는 내 병을 숨기는 동안 그 아이한테 가서 너 아니면 내 오빠는 죽는다고 말하고 다녔다더라. 우진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저 진짜 처음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라. 박진석은 의자에 바짝 다가앉으며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식받고 사는 걸 아버지가 막고 싶은 게 아니다. 근데 누군가의 죄책감 위에 내 생명을 올려놓는 건 그건 아버지가 도저히 못 보겠다. 우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친구, 동생 간 빼앗아서 사는 건 싫어요. 그 말은 윤리위원회에서 했던 짧은 발언보다 훨씬 깊은 아들의 진심 그대로였습니다. 박진석이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충분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내 엄마랑 내 문제는 너 혼자 짊어지지 마라. 아버지가 같이 질 거니까. 병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우진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그가 속으로 중얼거린 은호는 지금 이 병원의 어디쯤을 걷고 있을까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 맘대로 집 사무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은 회의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 지은호, 그리고 박성재 어색한 삼각 구도지만 오늘만큼은 감정보다 해야 할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일단 우리 집 쪽은 아버지가 움직이시겠다고 했어요. 성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진이 병도 직접 확인하시고 재단이랑 병원 쪽도 당분간은 새어머니 마음대로 못하게 손을 대실 겁니다. 지은호는 놀라서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우진 씨 얘기를 다 아신 거예요? 네, 이제 모른다는 말은 못하시게 됐죠. 옆에서 듣고 있던 이지혁이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네.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P 대표님, 아니 이지혁. 이제 친구 모드로 불러도 되지. 이미 회사에서도 욕먹고 있는데 여기서까지 대표님 소리 들으면 내가 더 불편해. 셋이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웃음이 긴장을 조금 풀어줬죠. 지혁이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윤리위원회는 한 번 더 열어야 할 거야. 우진 씨 상태, 강제 이식 불가 원칙, 병원 쪽 입장 명확히 해야 해. 이게 정리되면 고성의 이사장이 병원 이름 들먹이면서 은호를 압박하기 더 어려워질 거야. 성재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판을 정리하실 거야. 근데 그 사이에서 동생, 아니 지은호 씨 마음이 버티느냐가 문제예요.
지은호는 양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예전에는 어느 쪽이든 누군가 한 명만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던 것 같아요. 오빠든 엄마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좀 망가져도 된다는 식으로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저한테도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지혁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은호가 지혁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저 이번에는 도망 안 갈 거예요. 병원도 재단도 우리 집도 다 정면으로 마주볼게요. 대신 저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성재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건 걱정 마요. 이미 우리 셋 공범됐어요. 지혁도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지만 내가 내 인생 지키려고 할 때 옆에서 등을 떠미는 정도는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친구로서 그리고 남자로서도. 성재가 일부러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마지막 단어는 못 들은 걸로 할게. 분위기가 잠깐 부드러워지자 지은호도 그제야 어깨에 힘을 조금 뺐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지혁이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박 회장님은 집안과 재단, 나는 병원과 그룹, 성재는 그 사이를 연결하고 은호는 본인 마음을 정직하게 지키는 거.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보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재가 낮게 한마디 덧붙이자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그냥 공범이 되는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나까지 내 편에서 빼고 살지 말자. 그 결심이 선 순간 세 사람 사이에 예전에는 없던 단단한 동맹 같은 게 살짝 생겨났습니다. 병원 휴게실 한 구석. 이번에는 누가 중간에서 말릴 사람도 없고 핑계를 댈 곳도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엄마라고 부르라니까. 아직 그 말 안 나와요. 제가 오늘 하려는 질문에는 더더욱요. 지은호는 부산에서 가져온 기록을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화재 조사 보고서, 목격자 진술 메모. 여기 보면 그날 아이가 2명 있었고 이 중 1명의 손을 놓고 다른 1명만 잡고 뛰었다고 돼 있어요. 그게 저랑 오빠였겠죠. 왜 그때 저를 놓은 거예요? 왜 그 선택이 저였냐고요. 고성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이 질문을 들을 거라는 걸. 그래서 20년 동안 스스로도 그날 기억을 비틀어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포장해 왔습니다. 그때 내 아빠가 죽었어. 물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요. 설명은 나중에 듣고 싶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왜 그때 나였냐는 거예요. 돈 때문이었어요. 성별 때문이었어요. 누가 더 쓸모 있어 보였는지 따져보고 그렇게 고른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엄마를 향한 게 아니라 수많은 마처 세대 부모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아들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딸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만 투자하고 누군가는 병든 부모 대신 자식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계산 때문이었는지 고성이는 결국 주저앉듯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그때 나는 살아남을 확률을 고른 거야. 물에 빠졌던 건 내 오빠였고 내가 먼저 물 위로 떠올랐어. 그래서 난 내 오빠 손을 잡았어. 그러면 저는요? 너는 그때 내 눈에는 내가 없어도 살아남을 것 같은 애였어. 이 말은 변명일까요? 진심일까요? 듣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는 말입니다. 지은호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다가 조용히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남았고 오빠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이제 와서 엄마로서 2 아이 다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라야. 이사장님, 저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이제부터는 누구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도 생각 안 할 거고요.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덧붙입니다. 오빠가는 오빠가 지킬 거예요. 엄마 인생은 엄마가 책임지시고요. 저는 제 인생부터 지킬 거고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나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시면 이번엔 저 말고 본인부터 구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어가 볼게요. 간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 같지만 사실은 누구 인생을 먼저 지켜야 하느냐를 두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방송에서는 고성이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박진석이 어떤 선택을 할지, 박성재가 어느 편에 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은호와 한우진이 서로를 어떻게 지켜낼지가 차례로 드러나겠죠.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